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서 DML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언어에 보면 정의어, 조작어, 제어, DDL, DML, DCL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앞 시간에는 정의어에 대해서 봤고 이번 시간에는 조작어, DML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DML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DM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매니퓨레이션 랭귀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데이터 조작어를 얘기를 하죠. 조작어. 자, 그러면 DML이 뭐냐? 조작어가 뭐냐? 자,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언어를 우리가 조작어라고 해요. 조작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가 바로 조작 언어입니다. 조작어. 자, 그래서 이러한 조작어, DML의 종류로는 select 명령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sert, 그 다음에 delete, update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자, select, 그 다음에 insert, 그 다음에 delete, update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select 명령문은 이제 우리가 차츰 배우겠지만 검색문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insert는 말 그대로 삽입을 할 때 테이블에다 데이터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자, 그 다음에 delete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때 쓰는 거고요. 삭제.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갱신할 때, 갱신 또는 뭐 수정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문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작어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자, select 명령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ML 명령어, 조작어 명령어의 종류 중에서 자, 먼저 select부터 보도록 할게요. select. 자, 이 select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조건을 제시를 해서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 바로 select. 검색문이죠, 검색문. 아셨죠? 검색할 때. 자, 그래서 요거의 기본적인 표기 형식을 보면, 자, select 오고요. select. 그 다음에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진 것은 SQL의 모든 구문에서 그래요.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알았죠?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진 것은 생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면, select 뒤에 속성 이름이 와요. 속성. 항목이죠, 항목. 속성. 테이블에서 항목. 자, 그러면 이 속성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 대상을 써줘요. 검색 대상.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검색할 건지 검색 대상을 써주는 거예요. 속성 이름. 자, 그 다음에 from 뒤에 보면 테이블 이름이 나오는데 이 테이블 이름은 검색 대상의 우리가 검색할 테이블을 써줘요. 테이블.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from 뒤에 있는 이 테이블에서 이런 속성들을 검색해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자, 다시 select 뒤에는 속성 이름이 오는데 이 속성 이름은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속성명을 써줘요. 그 다음에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검색할 때 대상이 되는 테이블 이름, 즉 이 테이블에서 from 뒤에 있는 이 테이블에서 이러이러한 속성들을 검색해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어절에 보면 조건을 써줘요. 조건. 자, 조건이 있는 경우는 사용을 하고 조건이 없을 때는 생략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 자, 이 테이블에서 from 뒤에 있는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들을 검색하라 이런 얘기죠. 알았죠? 기본 틀이.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룹 바이가 있고 오더 바이가 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단위로 분류를 한 상태에서 검색하고자 할 때
그룹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더 바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정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 되겠고요. 알았죠? 자, 기본 틀을 다시 설명할게요. 자, select 뒤에는 검색 대상을 쓰고요. 이런 속성들을 검색하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을 써줘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얘네들을 검색해라 이런 얘기고, 자, where절에는 조건을 써줘요. 조건. 그래서 조건이 오면, 자, 이 from 뒤에 있는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들을 검색해라 이런 얘기라고요. 알았죠?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예제를 볼 건데, 일단 학생 테이블과 수강 테이블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제를 보니까 학생 테이블에 모든 튜플을 검색하시오 그랬네요. 모든 튜플을 검색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쓰기를 일단 여기서 모든 튜플, 그러니까 모든 항목에 대한 것을 다 검색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모든 튜플. 자, 그래서 자, select 여기 보면 별표가 있는데 이 별표 아스트리크 이 별표의 의미는 모든 것을 의미를 하는 특수 문자예요. 이 별표가 모든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 아스트리크를 써주게 되면 모든 것을 검색해라. 모든 속성을 검색해라. 이런 얘기죠. select 뒤에는 뭐를 쓴다고 그랬죠? 검색 대상의 속성명을 써줘요. 근데 문제 자체에서 모든 튜플, 그러니까 모든 항목에 대한 모든 값들을 다 검색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학생 테이블이 4개의 항목으로 돼 있다면 그 4개 항목을 쭉 쓸 수도 있지만 그걸 함축적으로 이렇게 별표, 특수 문자를 써요. 특수 문자는 어떤 의미냐? 모든 것의 의미예요. 모든 것. 알았죠? 자, 그래서 select 모든 속성을 검색해라 이거죠. 어디에서? from 학생에서.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from 뒤에는 이제 대상 테이블, 이 학생 테이블에서 모든 속성을 검색해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끝났죠. SQL의 문법이에요. 하나의 SQL 문장은 이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마감을 지어요. 항상. 이게 문법의 문법.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걸 수행하고 나면 이 학생 테이블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결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항목, 모든 속성의 값이 모두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알았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 별표를 만약에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select 뒤에는 우리가 검색할 속성명을 쓴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자체에서는 모든 속성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속성, 학생 테이블을 구성하는 속성, 학번, 성명, 학년, 학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from 학생 하게 되면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 성명, 학년, 학과에 대한 모든 속성의 값을 쭉 나열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인데 두 번째 예제를 보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명을 중복되지 않게 모두 검색하시오 그랬네요. 자, 여기에 이제 중복되지 않게 검색하라 이런 문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 중에서 distinct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distinct라고 하는 옵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distinct는 검색 결과에 대한 튜플 등 중에서 중복값이 있으면 중복을 제거하고 한 번만 표현해주게 하는 옵션이 바로 distinct예요. distinct. 그러니까 검색 결과 중에서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 한 번만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구문을 보면 select 만약에 이 distinct가 없다 그러면 select 학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학생 테이블 from 학생이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를 검색하라 이거죠. 조건은 없고요. 그러면 이 모든 학과가 이렇게 다 검색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색 결과에 보면 이 중복되는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distinct가 없다 그러면 전기, 기계, 컴퓨터, 전기에서 4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에서 중복되지 않게 검색하라 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디스틴트를 써주는 거예요. 디스틴트. 그러게 되면 중복되었던 값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이렇게 한 번만, 처음 거 한 번만 표현이 되게 하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디스틴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복된 값을 한 번만, 중복을 제거해서 한 번만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알았죠? 자, 요런 거 중요해요. 알았죠? 자, 디스틴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검색 결과에서 중복된 값을 한 번만 표현하게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바로 디스틴트다 이거죠. 알겠죠? 자, 셀렉트의 기본 구문 아시겠어요? 자, 셀렉트 뒤에는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속성명을 써주고 프롬 뒤에는 테이블명을 써줘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를 검색하라 이거죠. 그런데 디스틴트가 옴으로 해서 중복된 값이 있으면 한 번만 이렇게 표현이 되게 한다 이거죠. 알겠죠? 자, 디스틴트 옵션의 의미 요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예제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건을 지정을 하는 경우인데, 자, 첫 번째 예제를 보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정기학과 학생의 학번과 성명을 검색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검색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학번과 성명이죠. 검색하고자 하는 속성은, 자, 그래서 select 학번, 성명. 자, 검색하고자 하는 속성이 여러 개면 이렇게 컴마로 해서 쭉 나열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색하고자 하는 게 학번과 성명이니까, 자, select 학번, 성명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알았죠? 근데 사용할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서. 그래서 from 학생. 됐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는 조건이 있어요. 모든 학생이 아니라 정기과 학생 이거예요. 정기과 학생. 이게 바로 조건이죠, 조건. 그러면 학생이 정기과인지 뭐 기계과인지 컴퓨터인지는 어디를 봐야 알아요? 어떤 속성을? 학과 속성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은 회어절에다 써요. 회어절. 그래서 회어 학과 속성의 값이 정기인 이 말이에요. 자,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가 온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학과 중에서 전기인 학생들에 대한 뭐가 학번과 성명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셀렉트의 어떻게 보면은 조건까지 해서 기본적인 틀인데, 셀렉트 뒤에는 우리가 검색 대상의 속성을 써줘요. 얘네들을 검색하라 이거죠. 어디에서? 프롬 뒤에 있는 테이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조건이 있으면 웨어절에다 써요. 웨어 학과는 정기. 자, 학생들이 이렇게 정기과인지 기계과인지는 학과 속성값을 보면 아니까 학과 속성값이 정기인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해서 하나의 명령어가 맞춰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수행하고 나면 정기학과, 정기과 학생들에 대한 학번, 홍길동, 성명, 그 다음에 400번 안중근에서 유라와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이거죠. 어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한 두 번째 예제를 보면 학생 테이블에서 정기학과 4학년 학생의 학번과 성명을 검색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색해야 되는 것은 학생들의 학번과 성명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셀렉트 뒤에 셀렉트 검색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학번과 성명이다 이거죠.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그랬네요. 그래서 from 학생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정기학과 4학년 그랬네요.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우리가 따져보면요. 두 가지 사항이 여기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 두 가지 사항이에요. 정기학과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학과에 대한 조건이죠. 학과. 4학년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학년에 대한 거죠. 학년. 맞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학과가 정기학과, 그 다음에 학년은 4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정기학과 4학년 이 말은 학과가 정기라고 하는 거하고 학년이 4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이 한 줄로 지금 표현이 된 건데, 정기학과 4학년 이 말은 이렇게 하나의 조건과 이렇게 하나의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돼요. 정기학과 4학년 이 말은 학과가 정기학과이면서 학년이 4학년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학과가 정기라고 하는 거하고 학년이 4학년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모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경우 우리가 연산자 중에 and 연산자를 써요. and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말이잖아요. 뭐뭐이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학과가 정기학과이고 학년이 4학년. 학과가 정기학과이면서 학년이 4학년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조건의 내용이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경우 and를 써요. and. 자, 그래서 회어절에 조건을 쓰기를 어떻게 썼냐? 학과가 정기라고 하는 거하고 학년이 4라고 하는 것이 정기학과 4학년 이 말은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and로 연결을 했더라 이거죠. and.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경우는 and를 쓴다라는 거. 자, 만약에 문제가 뭐 정기, 학과 이거나 4학년. 자,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학과가 정기라고 하는 거하고 학년이 4학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기학과이거나 4학년 이 말은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그래서 이러는 경우는 5어로 연결해요. 5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하는 경우는 5어를 써요. 5어. 알았어요? 5어라고 하는 의미가 뭐 또는 이거나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럴 때 5어를 쓴다 이거죠. 5어. and는 뭐뭐이면서 뭐 이런 의미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select 학번 성명을 검색하라.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조건은 학과가 정기이고, 그럼 학과가 정기인 것은 요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학년이 4인 것. 그러면 자, 여기 첫 번째 건 학년이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의 조건에 맞지 않는 거고, 그럼 요거. 그러니까 정기학과이면서 4학년인 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거는 뭐예요? 요 마지막 사람 400번 안중근 학생이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문은 학생 테이블에서 성이 2인 학생의 튜플을 검색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검색해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학생 테이블에 있는 모든 거, 어떤 특정 속성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튜플을, 학생 테이블의 튜플을 그냥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면 select 별표. 이 별표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의미를 한다고요.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특정 속성을 검색하라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의 튜플을 그냥 검색하라 이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모든 속성을 대신을 하는 별표가 select 뒤에 온 거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그랬네요. 그래서 from 학생 이렇게 온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성이 2인.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성이 2인 그랬네요? 자,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 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성명을 보면 이렇게 성과 이름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한 글자 요게 2인 사람 이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조건을 어떻게 썼느냐면 자, 이렇게 썼네요. 왜요? 성명이 그 다음에 like는 중요한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성명이 이 퍼센트 기호를 여기다 써놨네요. 퍼센트 기호. 자, 이러한 퍼센트 기호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와일드 문자라고 그래요. 와일드 문자. 와일드 문자. 자, 와일드 문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퍼센트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밑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더스코어, 밑줄. 그래서 이 퍼센트 기호는 여러 자리를 대신을 해요. 여러 자리. 그러니까 이 퍼센트 기호가 있는 이 부분은 두 글자든 한 글자든 세 글자든 10글자든 몇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언더스코어 밑줄이라고 하는 거는 한 자리를 대신 한 자리. 그러니까 요거가 있는 요 한 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값이 와도 상관이 없다. 자, 퍼센트 기호는 여러 자리를 나타내는 거. 여러 자리.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썼냐면 성이 2%, 성명이 2% 써놨네요. 그러니까 성명에는 성과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성은 앞에 있잖아. 앞에. 그러니까 앞에가 2이기만 하고 나머지 두 글자든 한 글자든 세 글자든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여기다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써놓은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만약에 문제가 성명이 뭐 이순신인 학생, 문제가 성명이 이순신 학생에 대한 튜플 모든 튜플을 검색하시오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에 성명은 그리고 이순신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문제는 성이 2인 이랬단 말이에요. 성이 2인. 그래서 성이 2인 이거는 성명 중에서 성이라고 하는 건 이름 중에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만 2이고 나머지는 이 이름 부분 여기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 글자든 두 글자든 세 글자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와일드 문자를 써요. 그래서 이 퍼센트 기호 요거는 여러 자리를 대신하는 거고 언더스코어 요거는 한 자리를 대신하죠. 한 자리를. 알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퍼센트 기호가 됐던 또는 한 자리를 대신하는 언더스코어 밑줄이 됐던 이러한 것으로 회어절의 구문을 작성을 할 때는 equal을 쓰면 안 되고 like를 써야 한다. like. 자, 요거 중요해요. like. equal은 딱 그 값 요거 하나만을 나타내지만 이 퍼센트 기호 요거는 여기에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qual을 쓸 수 없고 equal 대신에 뭐를 쓰냐면 우리가 like를 써요. like. 자, 이런 거는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것은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중요하죠? 알겠어요? 자, 이렇게 퍼센트 기호나 언더스코어 이런 경우는 like를 씁니다. like, equal이 아니라 like. 알겠어요? 중요하다고요. 알았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부분 매치 지리어라고 그래요. 부분 매치 지리어. 그러니까 부분적인 값 중에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서로 같은지 매치시켜서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걸 부분 매치 지리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뭐를 써요? like를 써야 한다. like. 알겠죠?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like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교재에도 보면 나오지만 like는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건에 의해 검색할 수 있는 SQL 명령이다 라고 되어 있고 프리픽스 매치 쿼리라고 해서 부분 매치 지리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가 n인 이게 여러 자리죠. 여러 자리인 임의 문자열을 조건으로 검색하는 경우는 퍼센트 기호를 쓰고요. 퍼센트 기호.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자리를 대신하는 와일드 문자고 길이가 하나인 임의의 문자를 조건으로 해서 검색하는 경우는 언더스코어 밑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와일드 문자를 사용을 해서 회어절을 구성을 하는 경우는 like를 써야 하더라 이거죠. like. 알겠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정렬과 관련된 검색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수강 테이블에서 자, 여기 보면 수강 테이블이 있는데 수강 테이블에서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같은 학번에 대해서는 과목 코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시켜서 검색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검색하고자 하는 게 학번과 과목 코드다. 그러면 select 학번 그 다음에 콤마 과목 코드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검색하라고 했어요? 수강 테이블에서. 그래서 from 수강
이렇게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order by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는 어떤 조건은 없어요. 조건은 없고 검색한 결과를 보여줄 때 정렬을 하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order by 구문을 써요. order by 정렬. 알겠어요? order by. 자, 여러분들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큰 대로변에 오토바이가 정렬이 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자, 오토바이 정렬. 자, 오토바이 구문을 써요. 오토바이.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면 문제가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랬죠? ASC, 어센딩, 이게 오름차순을 얘기를 해요.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도록 하는 거. 이게 오름차순. 그 다음에 DSC라고 하는 것은 디센딩, 이건 내림차순. 내림차순은 큰 거부터 해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게 하는 거. 이게 내림차순이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 그러니까 학번 ASC,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 이거죠. 그리고 컴마, 두 번째 기준은 만약에 학번이 같았을 때는 그러면 과목 코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하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컴마에서 내림차순 과목 코드 내림차순 이렇게 DSC 디센딩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것을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정렬을 하다가 만약에 앞에 게 같았을 때는 2차적인 조건 이 두 의 걸 가지고 또 정렬을 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오름차순은 ASC 어센딩, 내림차순은 DSC 디센딩. 자, 이렇게 정렬을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구문이 뭐라고요? 오더바이 구문이라고. 오더바이.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검색 결과를 보면 자, 학번과 과목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셀렉트 학번 과목 코드 했으니까. 자, 그런데 학번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이 돼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과목 코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이 돼 있죠. 맞죠? 자, 여기도 학번이 같으니까 과목 코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정렬을 할 때는 order by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룹 지정과 관련된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제는 수강 테이블에서 학생별 성적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수강 테이블에서 학생별 성적의 평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학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과목 코드 있고 성적이 있는데 학번을 보면 100번 학생도 있고 200번 학생 이렇게 2명, 300번 학생도 2명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명인 경우 이 학생의 이게 한 명에 대한 자료잖아요. 그 점수 요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셀렉트 학번. 자, 이 성적만 가지고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학번을 통해서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위해서 학번 검색하고 그다음에 AVG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뭐냐면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함수. 평균을 구하는 함수. 에버리지. 알겠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점수에 대한 성적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다 이거죠. 됐어요? 어디에서? from 수강 테이블에서 그랬네요. 자, 그런 다음에 그룹 바이 학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룹 바이 학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0번 학생은 100번끼리 200번 학생은 200번끼리 300번 학생은 300번끼리 이렇게 묶어져요. 그룹이 져져요. 이렇게 그룹이 묶어져야 그 각각 같은 그룹에 있는 같은 학번의 학생의 이 점수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자료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 바로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검색하고자 할 때. 그래서 그룹 바이 학번 하면 학번별로 같은 학번끼리 이렇게 묶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학번이 이렇게 다행히 이 수강 테이블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만약 학번이 이렇게 섞어져 있다면
평균 구하기가 곤란하겠잖아요. 그죠? 자료가 예를 들어서 또 뭐 한눈에 볼 수 없을 만큼 여러 개 있는데 학번이 이렇게 섞어져 있어. 뒤죽박죽 섞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학생별 평균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100번은 100번끼리, 200번은 200번끼리, 300번은 300번끼리 이렇게 묶어 놓으면 평균을 구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로 구분을 지을 때 그룹 바이를 써요. 그룹 바이. 알겠죠? 그래서 수행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100번 학생의 평균, 200번 학생은 자료가 두 개니까 요거에 대한 평균, 300번 학생도 요거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됐죠? 자, 그룹 바이는 그룹으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구문입니다. 됐죠? 요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수강 테이블에서 2명 이상 등록한 과목의 과목 코드와 학생 수를 검색하시오 그랬네요. 자, 과목의 과목 코드와 학생 수를 검색을 하래요. 학생 수. 자, 그래서 셀렉트 과목 코드 왔어요. 과목 코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생 수를 검색을 하는데 학생 수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수강 테이블에서 학생 수는 학번을 가지고 세도 상관없고 과목 코드를 가지고 세도 상관없고 성적을 가지고 세도 상관없어요. 학생 수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세도 상관없다라는 의미로 별표가 있고 세어주는 함수의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수를 세어주는 함수. 세워주는 함수. 알겠어요? 그래서 값을 세라 이거죠. 근데 셀 때 학번을 세든 과목 코드를 세든 성적을 가지고 세든 상관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별표를 써요. 별표. 카운트라고 하는 건 세워주는 함수고요. 그래서 세워준 값을 as 학생수 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결과를 학생수라는 항목으로 결과를 보여줘라 이거예요. as 학생수 하게 되면.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수강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그룹 바이 과목 코드 그랬네요. 왜? 지금 과목 코드가 보면 이렇게 섞어져 있잖아요. 지금 섞어져 있잖아요. C00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이 자료가 더 많아요. 그리고 과목 코드가 더 뒤죽박죽 섞어져 있어. 그랬을 때는 문제 자체가 2명 이상한 등록한 과목의 과목 코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2명 이상 등록했는지 알아보려면 과목 코드별로 묶어서 그 세어준 값이 3개 이상이면 2개 이상이면 되잖아요. 2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알았죠? 자, 그래서 그룹 바이 과목 코드에서 과목 코드별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게 되면 C001, C001, 그 다음에 C001 이런 식으로 C001은 C001끼리, C002는 C002끼리 이렇게 묶어지는 거예요. C003은 C003끼리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과목 코드별로 그룹을 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having. 자, 이게 바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2명 이상의 등록한 과목의 과목 코드. 이게 조건인데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런 다음에 조건을 제시할 때는 having을 써요. having. 중요하죠. having. where가 아니에요. having. 그룹 단위로 분류를 한 다음에 조건을 제시할 때는 having을 써요. having. 알겠어요? 그래서 count 세어준 값이 2 이상인 이 말이죠. 그래서 과목 코드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세어준 값이 2 이상인 이런 거죠. 세워준 값이 2 이상인. 알겠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과목 코드 나오고 그 다음에 2 이상인 거는 C001인데 여기에 개수가 뭐예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수 3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학생수를 검색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세워준 값, 여기서 세워준 값이 3이 나온 거죠. 3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3을 as 학생수에서 필드명이 결과의 필드명이 학생수가 된 거예요. 알았죠? 만약에 여기가 인원수였다. 그러면 여기가 인원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룹 바이에 의해서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에 조건을 제시할 때는 having을 쓰더라는 거. 요거 알아두세요. 알았어요? 회어가 아닙니다. 회어가 아니고 그룹 단위로 일반적인 조건은 회어절에 쓰지만 그룹 단위로 분류를 해서
조건을 제시할 때는 해빙을 쓰더라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고들기라고 해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해빙이 있어요. 자, 해빙은 SQL 문장의 그룹 바이 절에서 선택한 조건 검색을 지정하기 위한 구문. 그러니까 그룹 바이에 의해서 그룹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조건을 제시할 때 해빙 구문을 쓰더라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주요 함수들이 있어요. 주요 함수. 그래서 sum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sum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avg라고 하는 거, 요건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count 하게 되면 이 개수, 튜플수, 행수를 세워주는 함수고, 그 다음에 upper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문자열을 대문자로, 영문에 보면 소문자, 대문자가 있는데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그러한 함수. 그래서 upper하고 문자열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upper 하고 그 다음에 뭐 A, B, C 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결과 이게 소문자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A, B, C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줘서 나온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와 반대로 이제 low라고 하는 게 있는데, lower. 자, 요거는 문자열을 소문자로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소문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ower 하고 그 다음에 뭐 A, B, C 했다 그러면 여기를 수행하고 나면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주요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단 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단 함수. 자, 요거는 대상이 되는 행을 모은 그룹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함수로서 행 집합에 적용하여 그룹당 하나의 결과를 생성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썸이라고 하는 거, 물론 하나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썸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자료를 가지고 합계를 구할 때 보통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그룹. 에버리지도 하나를 가지고 평균 구하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보통은 여러 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여러 개의 자료를 가지고 그 값들에 대한 평균. 자, 맥스라고 하는 건 요건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자, 민이라고 하는 건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요것도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적은 값.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를 세워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은 하나의 행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기보다는 여러 개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집단 함수라고 하더라고요. 집단 함수. 알았죠? 그래서 여러 개를 하기 위해서 이 행을 모은 상태에서 그룹의 개념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집단 함수라고 합니다. 집단 함수. 예전에 이 집단 함수의 의미가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았죠? 집단 함수. 자, 요거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조작어 중에서 셀렉트 구문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셀렉트. 자, 셀렉트 구문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자, 셀렉트 뒤에는 검색 대상의 속성을 써주고요. 그래서 이 속성을 검색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from 뒤에는 테이블명이 와요. 테이블명.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얘네들을 검색하라 이런 얘기라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회어절에는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들을 검색하라 이런 얘기라고요.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렬을 하고자 할 때는 오더 바이 구문을, 그 다음에 그룹으로 분류를 할 때는 그룹 바이, 그 다음에 그룹 단위로 분류를 한 상태에서 조건을 제시할 때는 해빙.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작어로는 인서트 명령문이 있어요. 인서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삽입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새로운 튜플,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튜플을 삽입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을 우리가 인서트라고 해요. 인서트. 자, 그래서 요거의 표기 형식을 보면요. insert into 테이블명.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삽입을 해라 이거죠. 자, 그리고
삽입될 속성명들을 이렇게 쭉 써주는 거예요. 어떤 속성에 삽입할 건지. 알겠죠? 자, 그리고 value 한 다음에 데이터가 쭉 써지는데, 이 value 뒤에 있는 이 데이터, 이게 이제 실제 삽입될 자료죠. 자, 요 부분이 실제 삽입 내용이죠. 삽입 내용. 자, 요거는 뭐요? 요거는 삽입될 속성명이고요. 속성명. 그러니까 이 속성에 이 데이터들을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성 1, 2, 3에서 쭉 나오면 순서대로 이 속성에 데이터 1 얘를 넣고 이 속성에다는 얘를 넣고 그 다음 속성에다는 그 다음 데이터를 넣고 이 말이에요. 순서대로. 알겠어요? 자, 그래서 형식을 다시 보면 insert into 테이블명. 이 테이블에 이런 속성 안에 value 이 값들을 삽입을 해라 이거죠. value 뒤에 이 내용들은 뭐예요? 실제 이러한 속성들에 삽입될 자료. 그래서 앞에서부터 대응되는 대로 순서대로 넣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형식을 알아두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고 이 빈칸에 들어갈 게 뭐냐라고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건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니까 대응하는 속성과 데이터의 개수 및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속성,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자, 여기 속성이 이렇게 두 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데이터에 들어갈 데이터 개수도 역시 두 개가 와야 되고 이 속성이 문자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데이터들도 문자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삽입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 숫자인데 여기가 문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는 속성에 문자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건 오류죠. 알았죠? 그래서 대응되는 이 속성과 데이터가 대응되는 각각의 개수라든지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정된 속성에는 지정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지정이 되지 않은 속성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널 값으로 해서 입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에 500번, 유관순, 3, 역사 이 자료를 삽입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있거든요. 학생 테이블. 그러니까 여기에 학번, 이거 500번이라고 하는 건 학번이겠죠. 유관순, 이건 성명일 테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건 이걸 학년이겠죠. 역사, 이건 학과겠죠. 그죠? 자, 그래서 insert into 학생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들어갈 속성명, 항목명을 이렇게 쭉 써준다고요.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의 학과, 성명, 학년, 학과 항목에 넣어라 이거죠. 뭐를? value 뒤에 있는 이 값들을. 그래서 500, 유관순, 3, 역사 이렇게 쓰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대응되는 순서대로 각 항목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로 해서 얻어질 수가 있더란 얘기죠. 대응되는 순서대로. 알았어요? 알았죠? 만약에 여기에 중간에 학년에 대한 속성이 그러면 학년에 대한 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게 항목이 이 값이 없다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없는 부분은 학과 그다음에 학과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딱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널 값으로 해서 채워지더라 이거죠. 이와 같이. 알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대응하는 속성과 데이터는 개수 및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 앞에서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데이터나 그 다음에 항목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문자다. 그러면 여기도 문자가 와야 되고 여기가 숫자다. 그러면 숫자가 와야 되고 알았어요?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nsert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insert는 삽입할 때 쓰는 거예요. insert into value. 알았죠? 자, 요 구문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예제를 들어볼까요? 학생 테이블에
자, 600 을지문덕을 삽입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insert into 학생 테이블에 600이라고 하는 것은 학번일 테고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이겠죠. 그러면 학번 항목과 성명 항목에 삽입을 해라. 그 다음에 value하고 이 학번에 들어갈 값 600, 성명에 들어갈 값 을지문덕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원래 학생 테이블은 어때요? 학년 항목도 있고 학과 항목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널값으로 해서 삽입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정된 속성에는 지정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지정되지 않는 속성에는 널값으로 해서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sert 다시 한번 정리하면 insert into value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insert는 삽입하는 그런 명령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작어로는 delete 명령문이 있어요. 이제 delete라고 하는 거는 단어 자체가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테이블의 특정 튜플을 삭제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자료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에요. 삭제할 때. 그래서 표기 형식은 delete from 테이블명.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써주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 생략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진 거는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억해 두실 게 이제 delete from이 온다라는 거. from. 알았죠? 구문마다 다 다르죠? 명령문마다. 자, select일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insert일 때 사용하는 거. delete일 때는 from이에요. from. delete from 테이블명. 그러니까 이 테이블명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조건을 써주게 되면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삭제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자, 여기에서도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delete from 요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학생 테이블에서 홍길동에 대한 튜플을 삭제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delete from 학생 테이블에서 삭제를 해라. 학생 테이블로부터 삭제를 해라. 그런데 홍길동 학생이야. 자, 그래서 where 성명이죠. 홍길동이 이 이름 성명이잖아요. 그래서 성명 속성의 값이 홍길동인 이 얘기죠. 그러면 홍길동 학생에 대한 이 자료가 삭제가 돼서 이와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이거죠. 알았어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elete 명령문은 삭제하는 건데 구문이 delete from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명령문은 update예요. update는 기본 테이블의 특정 튜플의 내용을 변경, 갱신,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에요. 수정을 할 때. 자, 그래서 얘도 표기 형식을 보면 자, 업데이트, 수정, 갱신을 해라 이거죠. 이 테이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set 뒤에 이게 변경사항이에요. 이게 변경사항, 변경할 사항. 자, 이렇게 set 뒤의 내용으로 변경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where 조건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이와 같이 변경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set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업데이트 set.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도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예제를 보면 학생 테이블의 이순신의 학과를 영어 영문과로 수정하시오 그랬네요. 자, 지금 이순신 학생의 학과는 기계과예요. 근데 영어 영문과로 바꾸래요. 자, 그러면 업데이트 학생. 자,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 이거죠. 어떻게? set 뒤에 변경사항이 와요. 근데 뭐라고 바꾸라고 했어요? 학과를 영어 영문과로. 그래서 학과는 영어 영문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 set 뒤에 변경사항이 온다고요. set 뒤에 변경사항.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이순신 학생. 이게 이름이잖아요. 성명이잖아요. 그래서 where 성명이 이순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기계학과였던 이순신 학생의 학과가 영어 영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튜플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 수정하고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근데 업데이트 명령의 기본 구조는 표기 형식은 업데이트 set 이렇게 오더란 얘기죠. 알았어요? 자, 여기도 역시 이렇게 괄호해 놓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알겠죠? 요거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DML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DML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select는 검색문입니다. 검색문. 자, insert는 삽입문이고요. delete는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거. 자, update는 변경, 수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명령문 각각 의미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기본적인 구조, 표기 형식. 자, select from where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 뒤에는 검색 대상, from 뒤에는 테이블명, where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select 문장에서 정렬을 하고자 할 때 order by. 그 다음에 그룹으로 분류하고자 할 때 group by.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에 조건을 제시할 때 having. 알겠죠? 자, insert는 insert into value 이렇게 온다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delete는 delete from 이렇게 오고요. update는 update set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DML 조작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SQL에서 테이블의 특정 항목에 같은 이름이 중복되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중복을 피하고 그 다른 행만 나타내고 싶을 경우 사용되는 명령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복된 값을 한 번만 표현하게 하는 옵션이 있죠. 그게 뭐예요? distant, distant. 그죠? 요런 거. 자, 기억해 두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자, 요것은 SQL의 그룹 바이절에 선택된 조건을, 자, 그룹 바이절에 의해서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에 조건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 이거죠. 뭐예요? having. 일반적인 조건은 회어절에도 쓰지만, 이렇게 그룹 바이에 의해서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에 조건을 제시를 할 때는 having을 쓰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건에 의해서 검색할 수 있는 SQL 명령인데, 자, 프리픽스 매치 쿼리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자, 퍼센트 기호나 언더스코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와일드카드 문자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여러 자리를 대신을 하고, 자, 요거는 이거가 있는 언더스코어 밑줄은 한 글자를 대신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을 해서 회어절을 구성을 하는 경우 equal을 쓰면 안 되고 뭐를 써야 한다 그랬어요? like를 써야 한다 그랬죠. like. 자, 이런 건 예외적인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GDC에 사용하는 함수로 대상이 되는 모든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꾸는 거네요. 대문자. 그러면 그 우리 함수 중에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 뭐가 있었어요? 어퍼 함수가 있었죠. 어퍼 함수.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제 어퍼 함수고, 반대로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는 로우 함수가 있었어요. 맞죠? 자, 이런 것들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5번은요. 사원관리 테이블에서 나영석의 주소를 첨담동으로 수정하려고 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이 뭐냐. 자,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이 뭐예요? 변경하고자 할 때 수정이나 변경, 업데이트 이런 거 할 때 쓰는 명령문이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그래서 업데이트 사원관리 테이블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set 주소를 첨당동으로 바꾸라 이거죠. 누구를? 회어 이름이 나영석인 사람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게 뭐예요?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알았죠? 자,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런데 괄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set 뒤에는 변경사항이 온다고요. 변경사항이 뭐예요? 주소를 첨당동으로 바꾸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자, 요것은 대상이 되는 행을 모은 그룹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함수,
그룹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함수로서 행 집합에 적용해서 그룹당 하나의 결과를, 그러니까 여러 행을 가지고 수행하는 함수, 예를 들면 썸이나 뭐 에버리지, 맥스, 민, 카운트, 이런 것들은 여러 개의 행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함수들인데, 이런 함수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집단 함수라고 한다고요. 집단 함수.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조작어 DML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다소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 조작어에 대한 문제도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